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더블 인테그럴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12.5 트리플 인테그럴 3중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트리플 인테그럴의 정의와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트리플 인테그럴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더블 인테그럴을 공부할 때도요. 12.1에서 먼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더블 인테그럴을 정의했고요. 12.2에서는 이렇게 생긴 타입 1의 영역이나 이렇게 생긴 타입 2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리플 인테그럴 역시 제일 처음에 이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3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렉탱귤러 박스, 직육면체 박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렉탱귤러 박스를 B라고 쓰고요. X의 범위는 A부터 B, Y의 범위는 C부터 D, Z는 R에서 S까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박스를 파티션을 각 방향으로 분할하는데요. 이제는 인덱스를 자세하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X방면, Y방면, Z방면 다 분할을 해서 작은 박스들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작은 박스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 박스를 좀 확대해 보면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X쪽으로의 변화량 델타 XI, 그 다음에 Y쪽으로의 변화량 델타 YJ, 그 다음 Z쪽으로의 변화량을 델타 JK라고 이렇게 쓰면 이 작은 박스를 BIJK라고 인덱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블 인테그럴에서는 이 작은 박스에서 샘플 포인트를 하나 정한 다음에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직육면체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리플 인테그럴은 지금 이미 3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샘플 포인트를 하나 선택하더라도 어떠한 입체를 더 확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의 부피 곱하기 이 샘플 포인트에서의 함수 값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VIJK는 이 BIJK의 볼륨이 되고요. 이 볼륨은 이게 직육면체니까 이 세 값을 곱한 값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샘플 포인트를 좌표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거기에서의 함수 값을 계산해 보죠. 그래서 저 작은 서브 박스의 볼륨 곱하기 그 서브 박스 안에 있는 임의의 샘플 포인트에서의 함수 값을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어떤 부피라는 것을 뜻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3차원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더하는 것이고 늘 그랬듯이 극한이라는 것은 이 파티션을 점점 잘게 쪼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가 이렇게 트리플 인테그럴로 쓰는 겁니다. 더블 인테그럴은 적분이 2개, 트리플 인테그럴은 이제 3차원 적분이니까 적분 기호를 3개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전처럼 리만 적분을 활용해서 이런 트리플 인테그럴을 적분했다고 해서 직접 이걸 계산하라는 것은 아니죠. 더블 인테그럴처럼 이렇게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정리가 더블 인테그럴처럼 푸비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인테그럴의 푸비니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3변수 함수 f가 이 B, 아까 공부했던 직육면체 박스이죠. 여기에서 컨티뉴어스가 되면 3변수 함수를 이러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로 적분하는 값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수에서는 변수가 2개니까 dx, dy 또는 dy, dx 이렇게 2개밖에 없었는데요. 3변수는 예를 들어서 dx, dy, dg 해서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총 6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dx, dy, dg는 x니까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고요.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맞추면 c부터 d고 남은 이제 g는 r부터 s 이 순서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총 6개의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이 있어서요. 이 뒤에 것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나오는 나머지 표현법도 모두 같은 값이 된다는 것이 바로 푸비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그젬플 하나 해보죠. x, y, g 제곱이라는 이 3변수 함수를 B에서 트리플 인테그럴 하는데 B는 X는 0과 1 사이, Y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 Z는 0과 3 사이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그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이 트리플 인테그럴을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dx, dy, dg 이렇게 쓰면요. 이게 순서가 결정되면 여기 순서는 중요해요. x가 0에서 1이니까 이렇게 해서 범위가 맞아야 되죠. 0에서 1, y는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겠고요. z는 0에서 3까지 이 순서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 안쪽부터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먼저 x로 적분해보면 y제곱은 상수니까요.
2분의 x제곱에다가 yg제곱입니다. 그래서 x는 0부터 x는 1까지입니다. 헷갈리면 x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한 걸 빼주니까 2분의 1 yg제곱이 되고요. 이번에는 이만큼 적분을 하는데 y로 적분하니까요. 4분의 y제곱 g제곱이 되고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1부터 y는 2까지입니다. 그래서 2 대입한 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빼주면 4분의 3g제곱이 돼서요. 마지막은 일변수 함수 적분이죠. 그래서 답이 4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육면체에서의 트리플 인테그럴을 공부했고요. 우리가 이제 더블 인테그럴처럼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트리플 인테그럴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변수 함수 f가 일반적인 영역 3차원이죠. 이 영역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블 인테그럴에서 했던 것처럼 이 2를 포함하는 렉탱귤러 박스, 그러니까 직육면체 박스를 그려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 리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를 포함하는 렉탱귤러 박스 B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를 B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변수처럼 이 2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대문자 F를 이 소문자 fxyg로 정의하고요. 2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점에서는 함수값을 0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일반적인 영역 2에서의 3변수 함수의 트리플 인테그럴의 정의는 이 소문자 F가 아니라 대문자 F라는 것을 이 큰 영역 B에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값은 우리가 앞서 미리 정의를 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트리플 인테그럴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적분하려는 이 영역, 이 2의 타입을 좀 나눠야 돼요. 우리가 더블 인테그럴에서도 타입 1, 타입 2 그렇게 나눴었잖아요. 이 트리플 인테그럴에서는 3개로 나누는데요.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렇게 3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경우가 많지만 한 방향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타입 1을 공부해보죠. 2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윗면이고요. 여기는 아랫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옆이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위에서 그림자를 쌌을 때 XY 평면의 그림자가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아랫면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윗면도 이렇게 정의가 되면 이러한 타입을 2를 타입 1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를 이런 형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그림자를 내려서 이 D에서 적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x, y는 D에 있다 이렇게 쓰고요. 이 위의 서피스를 우리가 G는 U2xy라고 하고 아래편 서피스를 G는 U1xy라고 쓸게요. 그러면 G는 U1xy와 U2xy 사이에 있다 이렇게 부등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변수 함수 f의 트리플 인테그럴은 먼저 G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G는 U1xy부터 U2xy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니까요.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적분하고 나면 이제 G는 계산했고 이 값은 x나 y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적분을 하는데 D라는 것은 xy 평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D에서는 이번에는 더블 인테그럴이죠. 그래서 더블 인테그럴을 D에서 xy 변수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편의상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입 1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적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 보죠. 앞서 2가 타입 1인 것을 공부했는데 XY 평면에 우리가 적분하려는 영역 이 D가 우리가 앞서 배웠던 타입 1이 될 수도 있고 타입 2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를 각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는 것은 이렇게 조금 전에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입체고요. 이걸 이제 정사형으로 내렸을 때 생기는 요 D가 XY 평면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D가 타입 1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은 X축에서 적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가 되고요. X가 하나 고정되면 이 선에서 적분하는 것이잖아요. 이 그래프가 Y는 G2X이고 이 그래프가 Y는 G1X라고 할 때 X는 A와 B 사이가 되겠고요. Y는 G1X와 G2X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2가 타입 1이기 때문에 XY가 D에 포함이 되고 G가 이 두 함수 사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거 대신에 이 자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2라는 것은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이고 Y는
G1x부터 G2x이고요. G는 U1xy부터 U2xy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인테그럴을 보시다시피 이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G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1xy부터 U2xy까지 이 3변수 함수를 G로 적분하는 이 적분을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엔 아까 이 부분, 이 더블 인테그럴을 xy의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G1x부터 G2x, 그리고 x는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집합을 쓰는 순서가 이 적분 순서대로 쓰면 좋은데요. 가장 먼저 G를 이쪽에 쓰고요. 그러면 G로 먼저 적분해버리면 이제 G는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G가 있으면 안 되죠. y가 G1x부터 Gx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버리면 y가 사라지고요. 그럼 이제 x만 남죠. 그래서 x는 a부터 b까지 마지막을 이렇게 적분하면 트리플 인테그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2를 우리가 이런 부등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요. 문제에 따라서 적분하려는 이 함수를 잘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2가 타입 1이고 D가 타입 1일 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2가 타입 1이고 D가 타입 2일 때를 해보도록 할게요. D는 이 밑에 있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X와 Y 평면이죠. 그래서 X축과 Y축에 있는데요. 이번에 D가 타입 2라는 것은 이 Y쪽으로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Y 값이 여기에 있을 때 Y의 범위는 C와 D 사이가 되겠고요. Y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선에서 적분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를 X는 H1Y라고 하고요. 이 그래프는 X는 H2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H1Y와 H2Y 사이다 이렇게 쓰고요. 이 2의 타입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X, Y가 뒤에 있고 G는 이 두 함수의 사이이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범위 이렇게 나오고요. X 범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G의 범위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리플 인테그럴은 가장 먼저 Y의 범위 C부터 D까지를 이렇게 해주고요. 실제로 이건 적분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H1Y부터 H2Y까지 써서 이렇게 적분하고요. 그리고 G는 똑같이 이 두 함수의 사이이고 이것을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은 가장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입 1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 타입 1은 DG, DY, DX였는데 타입 2는 DG, DX, DY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식들을 다 외우지 말고요. 2가 타입 1이면 자연스럽게 G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X, Y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는데 이 D가 타입 1이냐 타입 2냐에 따라서 이 변수의 순서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식을 외우지 말고 이그젬플을 실제로 하다가 보면 더 자연스럽게 이 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그젬플 하나 해볼게요. 함수 G를 2라는 영역에서 트리플 인테그럴 계산하라는 건데요. 2라는 것이 지금 이제 부등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그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솔리드인데 어디에 바운디드가 되어 있느냐면 X는 0, Y는 0, Z는 0,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 이 4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인 솔리드라는 뜻입니다. 일단 X는 0, Y는 0, Z는 0은 모두 다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 즉 제1사분면을 뜻하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기 때문에 이러한 삼각형 모양의 평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면과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이 다 이루는 그 입체는 사실은 삼각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2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계산할 거냐는 것인데 이 위쪽에서 이렇게 정사형을 내렸을 때 이 면이 밑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을 XY 평면으로 그려주면 이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선 기호로는 D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2를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D가 타입 1인가 타입 2인가인데요. 뭐 똑같거든요. 우리가 편의상 타입 1으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X의 범위는 0과 1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0과 1 사이이다. 그리고 Y는 이 선과 이 선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선은 Y는 0이라는 선이 되겠고요. 이 위에 선은 Y는 1-X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이니까 Y는 0과 1-X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 그래프로 오면요. 지금 이제 Z라는 것은 이 밑에 평면은 Z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평면은 Z는 1-X-Y이죠. 그래서 Z는 0과 1-X-Y 사이이다. 이렇게 쓰면
2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인테그럴은 이거 순서대로 쓰면 되죠. x는 0에서 1까지, y는 0에서 1-x까지, z는 0에서 1-x-y까지 g를 적분하는데 이 적분 순서는 거꾸로죠. dg, dy, dx 순서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계산해 주는데요. g로 적분하면 2분의 1 g 제곱이 되기 때문에 g는 0부터 g는 1-x-y까지 계산해 주면 2분의 1에 1-x-y 제곱이 되고요. 이번에는 y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분을 해 주는데요. 이 부분을 적분해 주면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요 1-x-y의 세제곱이 되거든요. 그런데 y는 0부터 y는 1-x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y 대신에 1-x 먼저 대입하면 0이 되고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이것만 남으니까 6분의 1에 1-x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일변수 적분해주면 쉽게 2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 2의 부등식을 정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으로 타입 2가 있고요. 타입 3이 있는데요. 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두 경우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는 이쪽 YZ 평면으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y, g가 D에 있고요. 이 영역이 이제 D가 되는 거죠. 이쪽 그래프가 x는 u2고요. 이 아랫면 그래프가 x는 u1이에요. 그래서 x는 u1과 u2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트리플 인테그럴은 먼저 x를 u1에서 u2까지 x로 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y, g 평면에 있는 이 D에서 더블 인테그럴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D가 이제 또 타입 1이냐 2냐 이렇게 경우가 나눠지겠죠. 이제 그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2가 타입 3인 것은 XZ 평면으로 이렇게 정사형을 내려서 이 그림자, 이 영역 D에서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X, G가 뒤에 있고요. Y라는 것은 이쪽 그래프가 U2이니까 U2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쪽 그래프를 U1이라고 하면 U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인테그럴은 먼저 Y로 적분하기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고요. 이 영역 D는 XZ 평면이니까 X와 Z 파라미터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예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함수를 솔리드 2에서 적분하려고 하는데요. 이 솔리드 2라는 것은 y는 x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는 서피스와 y는 4 평면과 둘러싸인 솔리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 y, z축에 이 서피스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요. y축으로 늘어날 때 점점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y는 4라는 평면으로 자르니까요. 이 평면이 y는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 이 서피스가 y는 x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영역에서 이 함수를 적분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이 영역을 부등호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x, g를 d라고 할 텐데요. 이 d는 이쪽에서 이렇게 빛을 쐈을 때 이 뒤에 생기는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런 원판이 생길 텐데요. 이 원의 반지름은 이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y가 4니까요. 이 원은 지금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4이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z축 위에 이렇게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고 이 내부에서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썼던 기호로는 이게 바로 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g가 이 영역에 있을 때 y라는 것은 이 윗면은 이 평평한 y는 4라는 평면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고요. 아랫면은 이 주황색 이 서피스가 돼서 x제곱 더하기 g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때 d는 x제곱 더하기 z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되죠. 이때 이 트리플 인테그럴 계산을 해보면요. 먼저 y방향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y는 x제곱 더하기 g제곱부터 4까지 y로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d에서 적분을 하는데 d라는 것은 xz 평면에서 적분하는 거죠. 그런데 y로 적분을 하는데 여기는 y가 없으니까 이게 상수 취급해서요. 루트 x제곱 더하기 z제곱에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4 빼기 x제곱 빼기 z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였었는데요. 이 d라는 것을 보면 그냥 단순히 반지름 2인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적분해도 좋지만 우리가 섹션 12.3에서 배웠던 폴라 코디네이트 방법을 이용을 하면 계산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xg니까요. x는 r 코사인 세타, g는 r 사인 세타 이 식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4-r 제곱이 되고요. 이때 r의 범위는 아까 반지름이 2인 원이었으니까 0에서 2 사이가 되겠고요.
세타는 0에서 2파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고요. 여기는 r은 0부터 2까지 요걸 적분하는데 이 값은 r이 되고 폴라 코디네이트 그 변환을 할 때 나오는 이 r을 곱해줍니다.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곱해주면 4r 제곱 빼기 r 4제곱이 되고요. r로 적분하자면 이걸 부정적분해서 이렇게 되고 r은 0, r은 2 대입해서 앞에 2파이 곱해서 계산해보면 답은 15분의 128파이인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 적분 순서 바꾸는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변수 함수 fx, y, g를 이러한 변수 순서대로 이 적분 영역에서 적분을 했는데요. 이 뒤에 적분 순서를 dx, dg, dy로 바꾸면 이 앞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요걸 순서대로 써볼게요. g는 0에서 y 사이이고요. 그 다음에 y는 0에서 x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x는 0에서 1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g, y, x 순서대로 하니까 이게 거꾸로잖아요. 그러면 x, g, y니까 여기에 x, g, y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범위를 계산해보죠. 원래는 우리가 더블 인테그럴에서는 순서를 바꿀 때 이 영역을 그린 다음에 바꿨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입체라서 그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넘어갈 때 부등식 계산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x는 루트 y보다 크거나 같고요. 오른쪽 x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루트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요. x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번에 g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여기만 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g는 0에서 y까지 라고 쓰면 됩니다. 이번에 y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x로 먼저 적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x가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에 이제 g로 적분하기 때문에 xg가 사라져서 여기는 무조건 마지막에는 y는 양쪽 범위가 상수해야 됩니다. xz가 여기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y의 범위를 살펴보면 쭉 가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x제곱보다 작거나 같은데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는 0과 1 사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y를 맨 마지막에 적분하니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g는 요 순서대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x를 이 순서대로 쓰면 이 적분 순서를 바꿀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12.5의 첫 번째 파트 마쳤는데요. 트리플 인테그럴 계산 그리고 정의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적분하려는 영역 2가 타입 1, 2, 3이냐 그리고 그 그림자 영역이 타입 1, 2냐 이 선택에 따라서 적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네, 12장 5절 보면 여러 가지 연수 문제가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계산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5의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